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대형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장교회 2곳에 소속된 교인 47명의 명단을 뒤늦게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위장교회 교인들은 평소 신천지 교인들과 자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 달 넘게 방역 대책에 구멍이 뚫렸던 셈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되면서 오늘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모두가 진단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뉴욕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미국 내에서 중국의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친서를 언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친서 공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합류한 열린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유영아 변호사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국민청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는 대통령의 호소에도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은 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지자체도 현장 예배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입니다. 휴일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종교시설 운영을 잠시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오늘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예배를 중단하라는 집회가 열렸고 인근 주민들도 반발했습니다. 걱정이 되죠. 지금 우리 집에도 손님들이 올 사람들도 못 오고 다들 이렇게 국가 시책에 고응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교회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입장 전 체온을 재고 예배 중에는 거리를 유지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점검은 감염병 예방 7대 수칙을 위주로 점검을 하는데요. 가족끼리 오셨을 때도 2m 떨어져 앉게 안내를 잘 해주셨고요. 경찰도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교회를 찾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에도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에 대해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구속된 정가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현장 점검 나온 서울시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정부의 한시적 예배 중단 요청에도 주일 연합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교회 측은 신도들의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적게 한 뒤 간격을 띄워 앉으라고 안내했지만 자리가 부족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는 시정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지침을 어기면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교회도 안 다니느냐, 부모도 없느냐며 삿대질에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신도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교회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쳐 현장 점검 직원들의 진입로를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강력히 권고한 당일에도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2시간 넘게 열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지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장교회 2곳의 교인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교인 47명이 새로 드러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기자, 신천지 교회 측이 위장교회 교인 명단을 추가로 냈다면서요. 지금까지 도대체 왜 안 낸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지교회의 위장교회 중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이 폐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은 신천지 측이 선교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신천지라는 명칭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교회처럼 보입니다. 신천지가 선교를 위해 운영하는 교회로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이곳을 포함해 2개의 위장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신천지 교인의 수는 모두 47명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측은 이들이 정식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방역 대책 차원에서는 미입교자라 하더라도 또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구를 했고, 이들 47명은 지난 한 달 동안 방역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위장교회 교인들이 평소 신천지 교인들과 자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대규모의 감염 사태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위장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구에서 4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오늘도 우리나라 추가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됩니다.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됐는데 정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2차, 3차 감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할 건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 데 일부 교회에서의 주말 예배 강행, 정부가 또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98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897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에서 43명의 확진자가 늘었는데 요양병원 5곳에서 1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환자들로 병상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국의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빌딩 11층에 근무하는 직원 3명 등 4명이 추가 감염돼 총 확진자는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선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등 3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모두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는 확진된 신도의 아내와 다른 신도에게 감염된 직장 동료의 아내 등 2차, 3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0.9%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500여 곳에 대해 2주 동안 취했던 예방적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조치를 오늘 밤 자정을 기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도 일부 교회에서는 주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 집회까지 열릴 정도였는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오늘 이제 정부가 강조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는데 첫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시청자들께서 보셨겠지만 오늘도 예배를 할 강행한 교회가 있어요. 네, 관련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제 우선 종교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방역 지침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이제 예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어느 종교 시설에서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시설에 대해 방역을 하고 또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이 모두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긴급조치를 어겼을 경우에 방역 비용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 추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산정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경비를 청구하겠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상권이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와 불교는 종교 모임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달 26일부터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해오고 있죠. 이 조치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방침이고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일요일 날 미사를 어떻게 본대요? 집에서 이 묵주 기도를 하거나 그 천주교 방송인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불교계의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도 각 지역별 사찰에 공문을 보내서 다음 달 5일까지 법회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0일로 예정돼 있던 석가탄신일 행사도 한 달 뒤인 5월 30일에 열기로 했다는데요.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준비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부에서는 정체성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네, 주말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이 되새겨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계종에서는 석가탄신일도 한 달 뒤로 이제 연기를 했다. 예. 국민의 건강이 먼저다 이런 얘기군요. 예. 자, 그리고 대구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정신병원의 그 환자와 또 종사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네, 지금까지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같은 시설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 시설에 대해서는 95% 정도로 검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병원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대구 시내에 정신병원이 24곳이 있는데요.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때 여기는 창문과 출입구가 닫혀 있고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 집단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환자 모두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보다는 외부 접촉이 빈번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정신병원 24개소 98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종사자가 양성으로 판정된 병원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권 시장 얘기하는 이제 종사자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뭐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좀 들으셔야 할 대목인데요.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비흡연자보다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 같은 독성 물질들이 폐 면역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낮춰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는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악화할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1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지닌 노인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흡연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흡연하시는 분들 각별하게 좀 챙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독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이나 개인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인데 집안을 방역한다면서 메탄올이라는 거 저거를 뿌렸다가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 분이 있었다면서요? 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큰 실수를 한 건데요. 네. 지난 7일 자신의 집을 방역한다며 이 메탄올과 물을
9대1로 섞은 액체를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렸습니다. 메탄올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소독약으로 썼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인화성이 강한 액체로 장기간 노출되면 이 시신경과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네. 결국 이 여성은 복통과 구토와 같은 중독 증상을 보였고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자녀와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이란에서도 있었는데요. 몸속의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수십 명이 메탄올을 마셨다가 숨지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못된 의학 정보, 인포데믹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제대로 된 의학 상식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추적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혈액 수급을 위해서 헌혈에 앞장섰던 해병대 장병들이 격리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시 체혈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부대 장병 90명이 격리됐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18일과 19일 릴레이 헌혈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체혈했던 간호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호사는 이틀간 해병대 부대에서 진행된 헌혈 행사를 마치고 퇴근 후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 날 휴가를 내고 검사를 받아 확진됐습니다. 부대 측은 부대원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해령호는 헌혈버스 8대, 헌혈수고차 11대를 방역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도 자가격리했습니다. 7명 자가격리 들어갔고요. 나머지 22분은 능동 감시 대상. 그래서 검사 결과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해령호는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려던 릴레이 헌혈 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 모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먼저 오늘 유럽에서 온 입국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럽발 항공기 탑승객은 1,300여 명입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4편의 항공기가 들어왔는데요. 입국자들은 열이 나는지 증상이 있는지 먼저 검사를 받은 뒤에 유증상자는 일단 공항 내 의료지원센터와 공항 근처 경정훈련원 등에 격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 숫자 등은 집계 중이라며 내일 아침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없는 승객들도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승객들은 미리 준비된 버스에 나눠 타고 SK 무의연수원, 천안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정부가 마련한 7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동안 임시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택이나 숙소로 옮기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수검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기 때문이죠. 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천여 명에 달하고 누적 사망자도 7,500여 명으로 중국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23명으로 나타났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98명 가운데 15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유럽이 8명, 미국이 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미국 등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빗장을 잠그는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4분의 3이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폭로성 글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없다는 당국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우한 의사의 폭로에 이어서 현지 기자는 신규 환자 100명이 누락됐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중국은 지난주 금요일 본토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武汉连续3日，湖北除武汉连续16日
湖北以外省份连续9日 확진 판정이 내려진 41명은 모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우한 봉쇄령 해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우한 의사가 신규 환자 0명은 사기극이라는 폭로를 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후베이 지역 주류 매체 기자가 소셜미디어에 우한에서 신규 환자 100여 명이 발생했다는 폭로성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글에는 우한의 발열 증세를 보인 일가족 3명이 입원 치료와 확진 검사를 거부당해 13시간 넘게 병원 치료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우한의 병원들이 최근 신규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통계에 영향을 주는 걸 걱정해 발열 환자 치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이 논란이 되자 우한의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당국에 보고하는 걸 꺼린다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우한 당국이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의료기관들이 법에 따라 보고를 하고 있어 통계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미국 뉴욕주가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24,00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뉴욕주에서 나오면서인데요.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현지에서는 중국의 피해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000명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000명을 넘어선 뉴욕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that a president used the Stafford Act to declare a major disaster in response to a public health crisis. Never happened before.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미국 대형마트에서는 식량과 손소독제,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에 대비해 총기를 사려는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Fast as you can put it out. You know, we have a decent supply yesterday, sold it all.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 간 책임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좀 더 일찍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했다고 비난했고 짐 뱅크스 미 하원 의원은 중국의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범죄를 부추기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최근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장하고 있죠. 만약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 6일에서 더 연기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해보자는 건데요. 9월 학기제로 하면은 신학 선진국 학사 일정과 같아지고 사회 진출도 빨라지고 장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비용이 9조 원이라던데입니다. 김 지사도 오늘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초중고의 개학 일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차례 연기돼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자릿수로 늘어나는 등 확산이 지속되며 추가 연기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뿐입니다. 따라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대부분의 선진국과 학사 일정을 통일해 교류가 수월해집니다. 취학 연령을 6개월 앞당기고 사회 진출이 빨라져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제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시스템 변화, 각종 시험 일정 변경, 기업의 고용 시기 변경 등 각종 비용을 9조 원 안팎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월 신학기제 제한이 논란이 되자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온 친서를 공개했네요. 친서 내용은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수 있다. 어제는 미사일 발사하고 오늘은 친서 공개하고 강원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자, 한성원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텔레그램 박사방, 이게 도대체 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친서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북한과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것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김 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길 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에 대해 북미 관계를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댈 것이 아니라며 일방적이 아닌 공정성이 보장돼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친서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지도자와 힘을 합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 매체는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전술 유도무기 시범 타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대화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미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네, 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돈을 받고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기자, 박사방 지금 자꾸 그러는데 단어 자체가 낯설고 이게 어떤 방입니까 도대체? 네, 메신저 텔레그램에요. 일명 박사라고 불리는 유저가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네. 이 박사방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박사라는 사람이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에 돈을 받고 최대 10,000명과 돌려받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네. 흔히 텔레그램은 보안이 뛰어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악용해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이 박사방이라는 곳이 26살 남성 조모 씨가 붙잡히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모라는 이 사람이 실제 뭐 닥터, 박사라는 건 아니고 별명이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 이름이. 네네. 조 씨는 지난 19일에 구속이 됐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 당시 모습 한번 보시죠. 네.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돌려봤다는 건데, 근데 그 동영상이라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성착취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까? 또 동영상은 어떻게 또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착취의 정도가 굉장히 가혹하고 잔혹해서요.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위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조 씨는 생활고로 돈이 급히 필요한 여성 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뒤에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네. 이들에게 노출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생활고로 이제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 어린 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왔을 거고 그랬을 때 이들을 피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들의 수법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때부터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협박을 하려면 이 여성, 또 여성의 지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등 말이죠. 예.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고용해서요.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당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 심지어는 집까지 쫓아가서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네. 이러한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피해자들이 최소 74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 16명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들까지 피해를 당했군요.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이 박사방이라는데 이 몇 명이나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서 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여길 들어간 거예요? 네, 조 씨는 처음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맛보기 대화방을 개설해서 회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이후에는 가상화폐를 지급해야 불법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3단계 유료 대화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 방은 최대 25만 원, 2단계는 약 70만 원, 3단계는 약 150만 원을 내야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금액도 되게 많네요. 네, 이용한 인원이 모두 합치면 10,0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네. 이 10,000명이나 이 범죄인데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새로운 그런 방식의 성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느끼시는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해라, 얼굴을 공개해라. 이런 국민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이 오후 6시 기준으로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청원 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거라고 하니까 이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또 범죄를 주도한 조 씨만 문제가 아니다. 돈을 주고 영상을 돌려본 이들의 명단도 전부 공개하라는 청원에 무려 12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단순하게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경우 제가 이제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도 음란물 단순 소지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범 그 조모 씨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이번 주에 위원회를 꾸려서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뭐 200만 가까운 분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회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교회 목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선교비라는 이름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가 한 원로 목사의 퇴직 선교비 12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자 소송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법원은 일단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이무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그 해에 5억 6천만 원을 그리고 다음 해에 남은 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관악세무서가 이 돈에 대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라며 1억 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를 왜 자신에게는 소급 적용하느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법원은 목사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 발전에 공헌을 하고 목회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거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례비의 일종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오늘 봄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들도 다들 그 생각하시다가 코로나19 뭐 이러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마스크를 쓰고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꽃구경 나오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봄맞이 표정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학명에 이 코리아가 들어가는 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노란 개나리입니다. 이 개나리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희망입니다. 아, 희망. 네. 우리 마음속에 개나리꽃 한 송이씩 품어야 되겠군요. 좋네요. 이호정 기자가 달라진 봄맞이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날이 풀리면서 시민들도 하나둘 나들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외출을 못해 답답했던 시민들이 감염 우려가 적은 탁 트인 공원을 찾은 겁니다. 공원 주차장도 만차입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안에만 격리돼 있다가 이제 슬슬 날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그 감염자가 줄어든 추세가 보이기도 해서. 북적인 건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공원에선 안내 방송이 나오고 미세먼지가 없는데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손세정제도 다 챙기고 나와가지고 뭐 먹을 때마다 손 씻고 움직일 때마다 손 씻고 그러고 있어요. 정부는 거리 두기를 지키는 야외 활동은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환기에 준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있고 또 2m 이상의 자연적인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두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벚꽃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됐는데도 상충객들이 몰리면서 지자체들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나들이객들로 봄맞이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여한 열린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친문 세력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즉각 중단하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경선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을 검찰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개혁을 위해 열린민주당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언론의 지형, 언론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합류로 민주당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천 절차를 중단하라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당의 공천, 공정하고 또 도덕성을 중시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총선 후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없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도 복당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이르면 오늘 밤 비례 1번에서 10번까지 배치될 후보의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24일에 최종 순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새로 발표하는데요. 앞서 컷오프됐던 유형아 변호사가 표현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탈북자로 첫 출마에 나선 태영호 전 공사를 찾아서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한성교 쿠데타로 시끄러웠던 미래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일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알려진 40명 명단에서 3분의 1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관위는 앞서 탈락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공천 가능성?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공관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미래통합당 측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각을 세웠던 한성교 전 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황교안 대표께 존경을 보낸다는 말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황 대표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천 갈등을 빚고 갈라섰던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과 재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태국민 후보는 미리 온 통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중심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포용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태극기 세력 대통합을 외치며 조원진 대표와 함께 자유공화당을 만들었던 김문수 대표는 노선 차이를 이유로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봄 햇살이 무척 따뜻합니다. 휴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양주가 15도, 의성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 쌀쌀하겠습니다.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와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맑겠고요. 아침에 춘천과 세종이 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부산이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회수 250만 건에 육박한 참 이상한 나라 영상입니다. 네,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다. 네,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인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10,000개 이상 달렸고요. 영어 자막도 있어서 외국인들도 참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다 봤는데 근데 하나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재기 없는 이상한 나라. 아, 그것도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재기 현상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했죠.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